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곧 강남에서 올인원 보이스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노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발성, 호흡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참가하셔서 발성과 호흡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세한 건 댓글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노래를 잘 하게 되는 과정은 어떨까? 아예 감조차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노래가 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쫙 읊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지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단계로 노래가 발달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소리의 길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하면서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을 못해도 단 한 음에서라도 여러분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소리가 이 음에서만큼은, 이 노래에서 이 음에서만큼은 잘 나온다. 이 느낌 뭐지?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한 프레이징을 부를 때도 그래야 되고 한 노래의 1절까지 부를 동안 그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뻥 뚫리는 그 시원한 느낌이 계속 노래를 부를 때 지속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길어지냐를 보게 되면 내가 소리 발달이 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완창도 힘들어 하거든요. 1절만 불러도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이 아직까지 소리길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추어인데도 노래방을 갔을 때 완창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에 특별한 왜곡 없이 어떤 이상한 목소리가 나는 이런 왜곡 현상 없이 완창을 깔끔하게 해내는 사람들 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목소리 쓰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한 음에서만 뭔가 시원한 느낌? 소리가 좀 나를 빠져나가서 편안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게 한 곡을 완창할 때까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곡 부를 때도 세 번째 곡 부를 때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내가 소리가 얼마만큼 발달되어 있는 상태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부를 동안도 어떠한 특정하게 목이 불편한 느낌 없이 일정한 소리가 나와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공기를 믹스드 시키면서 소리내는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진한 소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보다 더 진한 진성, 아니면 진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부슬부슬한 느낌도 표현할 수 있고 좀 먹먹한 느낌의 좀 독특한 느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좀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면서 그걸 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리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기면서 다양한 테크닉을 갖추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왜 노래 부를 때마다 항상 좀 유치원 어린아이 같이 부르는가, 아니면 매번마다 느낌이 너무 똑같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데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뭔가 먹먹한 소리를 내가 내고자 한 게 아닌데 이 음에서 항상 이런 소리가 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먹먹하게 소리를 내고 싶을 때 먹먹하게 스스로 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낸다거나 조금 더 가슬가슬한 느낌의 소리를 내고 싶을 때 내 의도대로 그런 소리가 나와줘야지 내가 스스로 소리를 컨트롤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리를 거스르는 그런 훈련들을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뻔한 질량과 압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소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다양한 가성이 있고 다양한 진성이 있는데 그런 스펙트럼들이 계속 넓어지는 거죠. 이런 느낌의 진성을 내고 싶어. 내가 좀 더 이런 느낌의 가성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계속 연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듯이 더 디테일한 가성의 느낌을 내고 더 디테일한 진성의 느낌을 내는 그 확장되는 스펙트럼을 자기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성도 항상 힘없는 가성만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가성도 내고 퍼지는 가성이 보통 나잖아요. 이런 가성도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가성 플러스 약간 하는 느낌은 빠졌지만 약간 먹먹한 느낌의 가성이죠. 진성이 약간 더 들어와 있는 또 가성이고 다양한 소리의 가성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 그리고 진성도
뭔가 이렇게 코 쪽으로 좀 더 소리가 들어간 거 느껴지시죠? 아 이렇게 좀 넓게 텐션 높게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체스트가 더 많이 들어간 소리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좀 편안하게 나오는 또 진성의 느낌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소리를 시도해보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느낌이 뭔가, 이 노래에 어울리는 느낌이 뭔가 계속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성과 다양한 진성을 내가 쓸 수 있고 가성과 진성 안에서도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면 정말 내가 다양한 소리를 쓸 수 있고 내 노래에 내가 의도한 만큼의 느낌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성과 진성의 연결이 가능한 순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진성으로 변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저음과 중음과 고음에서 가성과 진성의 교차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아 내가 진짜 노래가 많이 늘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리를 거스르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고음은 세게 내요. 막 이렇게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엄청 실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고음을 약하게 내는 게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고음을 약하게 내는 연습이 성대 훈련에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호흡은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호흡의 텐션을 놓지 않으면서 고음을 얇게 계속 쭉 끌어가는 그런 연습들 있잖아요. 그게 어렵지만 굉장히 성대를 유연하게 쓰는데 또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꼭 따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음을 또 강하게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흉성이 좀 많이 발달되어 계신 분들은 저음이 보다 쉽게 날 수 있지만 보통 음역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저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음을 또 강하게 쓰고 싶을 때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정말 또 많이 발달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음은 되게 이렇게 좀 힘이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약간 졸린 듯한 이렇게 되지 않고 네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네네네네네 니은이 좀 소리를 이렇게 앞으로 붙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뒤로 빠지면서 저음이 흐트러지는 거 퍼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훨씬 편안하게 저음 발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다양한 테크닉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낸 거거든요. 엄청 막 힘을 들이고 낸 게 아니라 이 정도 단계가 돼야지 노래에 있어서 삑사리나 불안한 소리 때문에 고민이 없어져요. 노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죠. 갈 길이 멀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를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연습들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요. 높은 음을 피아노를 듣든 뭐 바이올린을 키는 소리를 듣든 들어보시면 굉장히 얇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높은 소리는 얇은 성질이 있고 낮은 소리는 두꺼운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의 저음 소리가 한없이 벌벌거리면서 막 통소리처럼 너무 이렇게 나는 건 아닌가. 그랬을 때 저음을 좀 깔끔하게 만드는 훈련이 이제 고급 단계거든요. 그리고 고음은 얇은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고음 잘 내는 분들이 많지만 앵앵거리거나 굉장히 되게 아무튼 좀 하찮은 소리가 나는 그냥 고음이 잘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음이 정말 멋있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음의 그 얇은 성질을 좀 거스르면서 얼마만큼 내가 고음을 확장시켜서 좀 더 드라마틱한 느낌으로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노래에 있어서 고급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뻔한 느낌을 없애면 없앨수록 노래가 훨씬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음이 잘 나도 약간 이렇게 앵앵거리는 소리처럼 고음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매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인기가 좀 있는 가수분들의 특징이 고음이 좀 이렇게 통소리가 나는 느낌이 더 가미되어 있고 저음이지만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벌벌거리거나 너무 넓은 느낌을 주지 않을 때 그런 가수들이 사랑을 많이 받더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고음 파트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고음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큰 공명과 통소리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마의 구간이 피아노 기준 2옥타브입니다.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우리는 피아노 기준으로 따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파, 파샵, 솔, 솔샵, 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들을 얼마만큼 또 통소리를 멋있게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래에 있어서. 왜냐면 여기쯤 가면 다 힘들어 하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좀 이 자리를 힘들어 해요. 여기서 얼마나 부드럽고 매끄러운 소리를 가지고 있는가가 또 노래에서 굉장히 큰 인상을 주게 돼요. 근데 여기 자리가 되게 스쳐 지나가듯 내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오래 끄는 경우도 많은 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얇은 성질로도 소리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또 통소리로도 소리가 잘 울려서 귀가 따갑지 않은 그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들을 또 중음에서 멋있게 좀 울림이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압도적인 느낌의 중고음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고음은 나요. 중음은 잘 나는데 그러니까 이 중음들이 가요에서는 고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악 파트나 뮤지컬 파트로 들어가면은 이 음들이 이제 중음과 고음의 경계선에 있는 음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낼 때마다 좀 빈약한 느낌이 들면 이게 극적인데 이 음들이 대부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이미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요소에서 사용되는 음들인 만큼 이런 음들을 드라마틱하게 확장된 소리로 낼 수 있어야만 중고음 테크닉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 안정적인 비브라토가 만들어져요. 억지로 이렇게 비브라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리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통소리를 가지게 됐을 때 알아서 비브라토가 생기거든요. 이때 나오는 비브라토가 인위적이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비율의 비브라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브라토 훈련도 따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단계를 따르게 됐을 때는요. 그리고 이런 통소리가 만들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또 더 크레센도를 붙여서 표현하고 데크레센도를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을 또 감정이랑 연결시켜서 테크닉적으로 인위적으로 들리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소리가 발달이 된 만큼 그걸 또 얼마만큼 감정과 연결시킬 수 있냐가 최고급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음이 있는데 천상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음들 있잖아요. 하이 소프라노들, 하이 테너들이 내는 음들인데 하이 소프라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음들이긴 해요.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나 뭐 휘슬을 잘 표현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가수들도 이런 초고음을 쓰는데요. 이런 초고음들은 얇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테크닉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초고음들은 절대 확장을 두껍게 할 수 없습니다. 두껍게 하려고 하면 음정이 딱 떨어져 버리거든요. 아니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초고음은 어쩔 수 없이 얇은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얇은 느낌에서 소리를 더 외부로 쓰게 되면서 확장이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이걸 좀 통소리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초고음은 또 고음과는 따로 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소리들이 오래 이렇게 유지가 되면 사람을 좀 오금저리게 하는 그런 짜릿한 테크닉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빈소년소녀 합창단 아시죠?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소리를 뽑아내는 유명한 합창단이잖아요. 거기서 어른의 느낌을 좀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깔끔한 느낌의 소리지만 거기서 좀 더 제가 얘기했듯이 외부로 공간감을 의식해서 소리를 써주면서 거기서 생기는 확장감 정도로 쭉 이렇게 뽑아냈을 때는 정말 소름이 쫙 돋는, 누가 들어도 소름이 돋는 천상계 테크닉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음역대 안에서도 어떤 테크닉이 중요한지, 그리고 특정한 음들에서 왜 그게 또 중요한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모두 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테크닉까지 가능한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이 수준을 따라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또 레슨을 받으시면서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저한테 레슨을 오시는 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엄청 디테일하게 다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재미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까고 들어가니까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게 됐을 때 노래가 얼마나 멋있어지고 세련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갔을 때 더 디테일한 거는 발음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발음으로 따로 떼놓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멋진 노래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강남에서도 뵐 수 있는 분들은 강남에서 만나고요.